그리고 보통 말하는 매운맛이라는 것은 맛이 아니라면서요. 통각이죠. 아픈 겁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우, 매워. 아우, 매워. 이렇게 너무 매우면 뭐 욕도 합니다. 아우, 막. 아프다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먹습니다. 쾌감으로 느끼고. 근데 이게 아프니까 그 아픔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뇌에서 이제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엔돌핀이 나오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입에 매운 것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매운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엔돌핀을 즐기는 것인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방법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몸을 자학하는 행위하고 비슷하거든요. 한국인이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보통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신화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안 그렇습니다. 뭐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의 조리서들 보면 거의 고춧가루 없습니다. 고추 자체가 없었다면서요? 임진왜란 때 들어오고요. 예. 그 무렵부터 그 독초라 그랬죠. 매운 것은 처음에 먹으면 다 아프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을 것이 못돼 하고 이렇게 밀었죠. 네, 이게 그래도 이게 먹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네 하고 적극적으로 그 고추를 재배하고 먹기 시작하는 기까지가 한 200년 걸립니다. 임진왜란 후 200년. 200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많이 먹기 시작하는 것은 1980년대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음식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80년대에 뭐 그건? 고추장을 판매해야 되는 산업들, 대기업들 이런 데서 매운 것을 먹어야 뭐 한국인이다. 뭐 한국의 남자는 매운 것을 좋아해. 뭐 이런 것을 강조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가 강한 사회죠, 한국이. 이게 뭐 바깥에서 뭐 일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뭐 푸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매운 음식이라도 먹고 엔돌핀이라도 터트려야만이 겨우 기분이 좀 좋아지는 뭐 다른 그 유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뭐 노동자들이 어디 뭐 헬스클럽 가서 뭐 헬스클럽이나 하고 뭐 낚시도 다니고 뭐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뭐 이러면 사실 매운 음식 먹을 필요가 없죠. 겨우 매운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매운맛이 우리의 전통 맛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전혀. 지금 한국 음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매운맛이 과다하다는 거거든요. 뭐 외국 사람들이 오면 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의 특징이다. 그러죠. 잘 먹으면 뭐 그렇죠. 한국 식사는 잘 안다 뭐, 그러고 뭐 거북해하면 이게 한국 음식을 좀 더 알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 다 매운 음식들은 있거든요. 고추 다 전 세계에서 다 재배를 합니다. 그 음식들을 왜 외국인들은 잘 먹지 않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는 게 오히려 위장병 발병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 맛을 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그 요소이기도 합니다. 매운맛은 그 자체로 통각이기 때문에 워낙 아프거든요. 캡사이신을 팝니다. 뭐 식료품점 가면 매운맛만 따로 이렇게 팔죠. 추출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혀에 대면 대굴대굴 구릅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이 아픈 것을 지속적으로 입에 집어넣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단맛을 붙입니다. 단맛은 계속해서 먹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운 음식에는 반드시 단맛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떡볶이, 양념치킨 뭐 이런 것들 맵기만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답니다. 매운맛과 단맛의 밸런스를 또 맞추려고 그러면 짠맛도 또 들어가줘야 되고요.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맵고 달고 짜고 하는 이게 서로 지 잘났다고 서로 치고 올라오니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MSG죠. MSG 치고. 그럼 모든 게 과잉이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만 좀 줄이면, 그러니까 매운 요소만 조금 줄이면 단맛도 줄고요, 짠맛도 줄고 MSG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인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 매운맛이 치중되어 있는 거,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별 맛 없는 게 제일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강한 것, 짜고 시고 맵고 달고 이런 게 막 너무 강하지 않은 것. 매운맛을 빼면 단맛이 빠지고요. 그러면 남는 것은 짠맛이 남습니다. 네, 이 짠맛과 식재료의 결합, 이것만 잘 구상을 해도 음식은 맛있어집니다. 보통 간만 맞으면 맛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짜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맵고 달고 짠 것에서 들어가 있는 그 나트륨 양에 비하면 짠맛만 있는 나트륨 양을 하면 달고 맵고 한 것에 들어가 있는 나트륨 양, 그게 짠맛만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념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먹는 게 또 건강에도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음식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음식 소개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것도 너무 넘치는 거 아닙니까? 뭐 먹방도 그렇게 유행이고. 좋은 그 음식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은 뭐 괜찮다고 보고요. 그 음식 프로그램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뭐 인간이 삼시세끼 다 먹으니까 그 음식 이야기가 대중매체에 열심히 전달되는 것도,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잘 왜곡되지 않게끔 이렇게 전달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음식 포르노라는 말이 있어요. 음식 사실 포르노? 인간은 그 감정 모방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음식이 안 보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같이 침을 흘립니다. 네,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네. 내 앞에 있는 음식과 관계없이 사람의 감정만 보여주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예. 과장되게 막 맛있어 하는 척 먹고 한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쫙 보시면 음식은 안 나오고 예. 거의 사람 얼굴만 집중해서 계속 입에서 맛있어, 그래요, 최고예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시청자들을 보면서 침 흘리면서 그 음식을 먹는 그 출연자와 거의 비슷한 쾌락을 느끼는 거죠. 이게 순기능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실체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역시 또 과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방송이 좀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품격이 있어질 필요가 그런 있겠다. 좋은 음식 방송이란, 좋은 음식 프로그램이란 어떤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음식을 여유롭게 먹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요. 다 그냥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과정에서. 아까 프로그램 초반에 네, 1970년대 이후에야 그나마 좀 그렇죠. 먹기 시작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리를 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것을 보면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할머니와 저 서해 낙도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같은 재료, 뭐 쑥이라든지 냉이라든지 기타 등등 재료를 주면 해내는 요리법이 거의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갖은 양념으로 대충 주무르고요, 전 부치고요, 뭐 하는 그런 음식을 내죠.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재료가 주는 그 맛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는 그런 조리법이 있는가. 이런 작업들이 사실 서구에서나 일본에서는 많이 해놓은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 음식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들을 하시려고 음식 협동조합, 끼니, 이름도 맞습니다. 끼니 해결하다 할 때 끼니, 그걸 만드셨더라고요. 끼니라고 지은 것은 우리 일상의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끼니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런 고민들, 한국인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뭐 저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글 쓰는 분들, 요리사들, 요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협동조합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집중할 것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식재료를 재발견해보자. 그냥 우리 땅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일상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밥, 반찬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 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가? 우리는 그 밥, 반찬국이라는 구성을 아주 먼 당군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음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런 구성도 고려 중기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틀을 그대로 산업사회에 그대로 유지시킬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 사회가 바뀌면 음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프랑스 음식, 일본 음식, 뭐 이런 좀 선진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옛날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먹던 음식은 아닙니다. 아니죠. 최 근래에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서 나간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 음식도 그런 풍미를 지금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때까지 우리가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리를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할 그러면서 예정입니다. 또 지나치게 자극적인 패스트푸드의 그런 문화를 좀 바꿔낼 수 있는.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패스트푸드라든 인스턴트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그 발을 완전히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산업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산업식품을 산업식품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뭐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업에서 내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적절하게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변화를 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직접 요리도 좀 하세요? 합니다. 즐겨 하세요? 그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요리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해봐야 이렇게 상대방의 요리를 수 있고. 요리를 보면서 이렇게 요리를 했겠구나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바깥에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고 맛있었던 음식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집에서 똑같이 재현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했었죠. 저는 재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자, 저희들한테 맛난 음식, 좋은 음식점 단순히 알려주시는 분 이렇게 처음에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맛칼럼니스트. 그렇죠. 말씀을 쭉 듣고 보니 한 시대의 먹거리 문화를 총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미래형 먹거리 문화의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게 된 게 무엇이 맛있는 음식이지에 대한 그 고민의 근원적인 질문. 그렇죠. 그게 계속 확장이죠.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개념의 언어들이 우리한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웰빙, 유기농, 뭐 슬로우푸드, 로컬푸드 뭐 이런 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한국의 음식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한국인들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어떤 음식이어야 되는가에 그렇죠.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립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그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이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음식을 우리가 정의로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이 만든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한국 음식 문화판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부터 저는 좀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저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게 되면 또 사회적인 운동으로도 발전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먹지만은 뭔가 허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네. 허전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조금 다 같이 고민해보는 그 단계 이후에 이제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자 하고 이제 운동체로 이제 넘어가겠죠. 오늘 시작하면서 참 부러운 직업 가지고 계신 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아유 굉장히 힘든 직업이구나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아이고 미래가 달려 있는 분이네 기대하는 그래요? 마음으로 다시 아이고. 또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사람들한테 특별한 맛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유별난 직업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바람직한 문화 잘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끌어가 주시는 앞으로의 활동 더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인간이 먹는 것은 자연이다. 우리 모두가 이 자연을 정말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회가 좀 닥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